안녕하세요. 현대문학감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이 강의가 하나 나갔을 거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EBS 문학편 갈래복합 부분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들 EBS 수능특강 문학편 22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갈래복합 첫 번째 단원이 작품 분량이 꽤 많습니다. 딱 보기에도 그렇죠. 작품만 무려 2페이지에 걸쳐 3작품 나와 있고요. 문항은 4문항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작품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전 시가들로만 엮여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가를 하다 보면은 다소 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이 갈래복합 첫 번째 이 부분은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단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품 가와나, 즉 정약용의 보리타자, 그리고 이휘일의 저곡 정갑팔곡이라는 이 두 작품만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논매기 노래, 그리고 문학 4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20페이지에 있는 정약용의 보리타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 어디서 봤다 싶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약용의 보리타작, 탐액행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작품은 꽤 많은 곳에 나옵니다.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편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가끔씩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최근엔 출제된 적이 없지만요. 예전엔 좀 많이 등장을 했었고, 이 작품 실제로 2008년도 4월달 고3 전국연합에서 출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EBS 교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다, EBS 연계했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EBS 문학편에 있는 이 문학 작품들은 그래서 꼭 한 번쯤 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작품이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한시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어로 이렇게 설명을 다 잘 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설명들만 잘 읽어 따라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한데요.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1행부터 8행까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9행부터 12행, 마지막 4행에 걸쳐서 그 모습을 본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농민들의 건강한 삶이 펼쳐지고 이것을 본 화자가 자신의 삶을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내용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행부터 8행까지 내용을 그냥 바로 묶어보겠습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 자루새,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이야 소리내어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볼이나 날 온 사방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네, 그냥 쭉 묘사하고 있죠. 막걸리도 보이고요, 보리밥도 보이고요,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는 농부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다 같이 발맞추어서 보리타작하고 보리나달이 퍼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1행부터 8행까지는 철저하게 농민들이 지금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그 건강한 삶의 모습을 일단 쭉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화자는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화자가 무엇을 깨닫고 혹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일단 9행과 10행을 보겠습니다. 자, 그 기색, 즉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이죠. 자,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농민들이 이렇게 즐겁게 일하나 봐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네, 마음이 몸에 종속돼서 억지로 끌려가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마음과 몸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에 신명나게 일하는 모습. 자, 즉 9행과 10행은요. 농민들의 삶을 이 화자가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참 즐거워 보인다. 야, 정말 저거야말로 정말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즉 심신이 조화로운 상태구나 라는 걸 화자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11행 12행 볼게요.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이 가까이 있나 봐요. 화자의 눈에는. 즉 화자의 눈에 보이는 낙원은 바로 지금 현재 화자가 보는 모습, 즉 낙원이란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금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 마음과 몸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저 모습이 정말 낙원이구나 라는 걸 화자가 깨달았고요. 자, 마지막,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그러니까 벼슬길에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벼슬길이 뭐길래 왜 여기서 헤매면 안 되느냐? 벼슬은 명예잖아요. 즉 뭔가 이렇게 헛된 명분,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벼슬길이라고 압축한 거고, 이 벼슬길이 바로 화자 자신의 과거의 삶인 거예요. 예전에 이 화자는 고향을 떠나 벼슬길, 즉 명분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참, 낙원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즉 이 마지막 12행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보리타작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행부터 8행까지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이 나오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농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정말 심신의 조화를 이루었구나. 정말 낙원과도 같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왜 과거에 굳이 그렇게 벼슬길에서 헤매고 살았을까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의 작품이었던 거죠. 자, 정약용의 보리타작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이휘일의 저곡전갑팔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저곡전갑팔곡이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그냥 전갑팔곡이라고도 부릅니다. 팔곡이에요. 팔곡. 8수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그래서 8이에요. 팔곡. 총 8수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5수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6, 7, 8수가 나와 있지 않네요. 6, 7, 8수 안 나온 거 나중에 혹시 연계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도 연계는 가능하니까. 그것도 EBS 연계는 연계예요. 자, 그리고 이 전갑팔곡이라는 작품이 최근 아마 2017년에 물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니었지만요, 전국연합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전국연합에 출제가 됐던 작품들도 우리가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전국연합에 출제된 작품들이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도요, 일단 우선 선상에 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검증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네. 물론 이제 전국연합하고 평가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출제진이 좀 다르긴 해요. 전국연합은 철저하게 현직 교사, 현직 선생님들이 주로 출제를 하시고요. 평가원은 이제 현직 교사도 있고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라 약간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검증이 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 전국연합에 출제됐던 작품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나 지금 이 작품 최근에 나왔다는 거, 2017년이면 굉장히 최근입니다. 근 5년 안에 지금 어쨌든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작품입니다. 더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수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표기가 여러분들 좀 짜증나는 표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기입니다. 네. 아레아가 찍어져 있는 그 표기가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사실 이거 PPT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이 아레아 이 찍어지는 게요, 파워포인트라든가 워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식을 못합니다. 이거 다 박스 처리돼 버리고요. 지금 한글로 타이핑되어 있는 거 그림 파일로 떠가지고 하나씩 다 옮긴 겁니다. 그 표기가 좀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석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현대어로 이렇게 좀 옮겨가면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수, 세상의 바린 몸이 견무에 늙어가니. 네, 견무는 어휘풀이의 시골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쭉 붙여서 이렇게 현대어로 보면요, 세상에서 바린 몸, 버림받은 몸이 견무, 즉 시골에서 늙어가니, 늙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화자는 아마도 그럼 지금 시골에 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밖견일 내 모르고 하나일 무사일고.
밖의 일은 내가 모른다. 바깥의 일은 나는 모른다. 하는 일은 또 뭘까? 네, 현대어로 옮겨보면 이 정도입니다. 밖의 일은 내가 모르고 그럼 내가 또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 지금?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종장 볼게요. 이 중에 이 가운데 우국성심,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연풍을 원한다. 연풍은 그냥 뒤집어 주세요. 풍년입니다. 즉, 이 중에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풍년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수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정보로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났죠. 화자는 현재 시골에 있습니다. 예, 화자는 바로 이 몸이에요. 몸. 세상에 버린 몸. 세상에서 버림받는 몸. 바로 이게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화자는 현재 시골에서 늙어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풍년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바깥일을 모른다라는 게 바깥일은 도대체 뭐지? 뭘 바깥일이라고 표현했을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일. 그걸 지금 내 바깥의 일 이런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바깥일은 세상 돌아가는 일 이 정도로 의역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몸이 시골에서 늙어가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내가 모르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는 난 잘 몰라. 하지만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내가 그래도 풍년을 기원하고 있지. 이게 첫 번째 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야에 묻혀 살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있죠. 두 번째 수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농인이와 이로되 봄 왔네 밭에 가세. 농인, 농부죠. 와서 이로되, 이르되, 즉 말하기를 봄 왔네, 봄이 왔어, 밭에 가세. 자, 농부가 와서 이르되 봄이 왔으니 밭에 가세. 뭐 이런 정도고요. 다음, 앞집에 쇼보 잡고 뒷집에 따보 내네. 쇼보 따보는 어휘풀이 보시면 됩니다. 쟁기 따비, 농기구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앞집에서는 쇼보 잡고, 앞집에서는 뭐 쟁기를 잡고요. 뒷집에서는 따보, 따비를 냈다. 즉 앞집에서 쟁기 잡고 뒷집에서는 따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이제 서로 도와준 거죠. 우리 집에 이제 도구가 없으니까 앞집에서도 쟁기를 해주고 뒷집에서는 따비도 해주고. 자, 마지막 종장, 두어라 내 집부터랴 나만이 더욱 좋다. 두어라 내 집부대 하랴. 즉 내 집부터 하겠냐, 남한이 더 좋다, 남부터니 더 좋구나. 그러니까 화자도 양보한 거예요. 농부가 와서 자 봄 왔으니 밭에 가서 일하자. 근데 화자 본인은 뭔가 농기구가 변변치 않았나 봐요. 앞집 뒷집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 이 화자도 아유 어떻게 내 집부터 해, 남의 집부터 또 도와주고 하자. 그러니까 더 좋구나. 즉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봄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봄이라는 건요, 농사 시작의 시간, 이게죠, 당연히. 그리고 이 중장과 종장, 앞집의 소보 잡고부터 마지막 더욱 좋다까지 서로 상부상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수는요, 봄맞아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수에서는 인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즉, 남의 말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첫 번째 나오잖아요. 농부가 와서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이 부분이 인용입니다. 봄이 왔으니 밭에 가세. 직접적으로 인용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여름날 더운 적에 단따이 불이로다. 앞에는 알 것 같아요. 여름날 덥죠. 단따이 불이? 단따이 불이가 뭐지? 예. 여름날 더울 적에 달궈진 땅이 불이로구나. 뭐 여름에 진짜 이렇게 막 불 같잖아요. 땅이. 예, 그 표현입니다. 정말 더운가 봐요. 자, 밭고랑 매자하니 땀 흘러 따이 듣네. 예, 밭고랑을 매자. 밭고랑 매는 거 일하는 거죠. 자, 밭고랑을 매려 했더니 땀이 흘러 땅에 떨어져요. 아우, 엄청 더운가 봅니다. 자, 어사와 립립신고를 어느 분이 알아실고. 아, 입립신고. 어휘풀이에 있죠. 예, 나달 하나하나가 피땀 어린 결정체다. 곡식의 소중함이다. 아, 곡식의 소중함을 누가 알아주실까? 근데 곡식의 소중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게 이제 고생이라는 의미로 보는 게 좀 더 약간 더 이렇게 맥락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 앞에 땀 흘리고 막 땀이 땅에 떨어지고 고생하는 모습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입립신고를 고생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렇게 받아서 보면 아, 이 나달마다 깃든 고생을 어느 분이 알아주실까? 참, 농사라는 게 쉽진 않구나.
근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이게 지금 농사 짓는 거 어려워 힘들어 짜증내는 건 아니죠. 예. 되게 정말 고생하고 있다. 그래도 되게 보람을 느낀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에 덥다고 나 농사 짓기 싫어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밭고랑 매자하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고단한 농사일을 되게 실감나게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땀이 흘러 떨어지는 모습으로요. 그만큼 힘들긴 하죠. 네, 그렇다고 화자는 지금 농사를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고되다,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의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농사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수,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 오면 당연히 이제 수확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가을에 곡석 보니 도움도 좋을세고, 예, 가을에 곡식을 봤어요. 드디어 수확한 거죠. 그러니까 참 좋다. 아, 가을에 곡식을 보니 참 좋구나. 왜? 내 힘에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참 먹어도 정말 맛있네. 내가 스스로 한 거니까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되게 보람되죠. 자,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불어 무슨 말이요? 천사만종은 어휘풀이 있습니다.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복록. 그러니까 말도 많고요. 봉급도 많다. 이게 결국 부귀영화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천사만종은 부귀영화 정도로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을에 내 힘으로 이룬 곡식을 걷어서 먹은 것, 이거 이외에 부귀영화를 내가 왜 부러워하겠냐. 즉,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내가 먹는데 이 이외에 내가 다른 걸 왜 부러워해? 난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아. 나는 지금도 만족하려고 있어. 라는 표현이고요. 네, 만족한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분지족. 네. 전원생활하고 농사 짓는 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산다. 내 분에 맞게 만족한다. 안분지족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수는요, 가을에 곡식 걷어들이고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었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수를 보겠습니다. 자, 밤에는 사칠 꼬고 낮에는 띠를 부여. 예, 밤에는 새끼 꼬고요, 낮에는 띠풀을 뱁니다. 자, 그 다음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점 차려서라. 초가집 메고 농기를 차리다 하는 건요, 이렇게 이제 손보다 손질하고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초가집을 잡아매고 농기구 손질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겨울이란 표현은 없지만요, 아마도 겨울일 겁니다. 그쵸? 다섯 번째 수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바깥 농사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새끼 꼬고 낮에는 풀 베고 해서 자기 집도 좀 정비하고 1년 동안 썼던 농기구도 잘 손질해 놓고. 왜? 그래야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 결이 종사한다. 내년에 봄이 온다 하거든 곧 바로 일을 한다. 곧 바로 농사 시작할 거야. 예, 그러니까 농사 준비하는 겁니다. 즉 다섯 번째 수의 내용은요, 예, 집과 농기구를 손질하고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 겨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자, 2수부터 5수까지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가 특징이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봄에 농사 시작하고요, 여름에 노력하고, 가을에 보람을 느끼고, 겨울에 다시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2수부터 5수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근데 처음에 제가 그랬죠. 우리 교재가 이게 전문이 다 나온 게 아니라 5수까지만 나왔다. 예, 전과 8곡 8수예요. 3개가 안 나왔습니다. 6, 7, 8수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6수부터 8수도 되게 특이한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과 8곡은 시간에 따른 시상 전개가 특징입니다. 2수부터 5수는 크게 계절에 따른 거고요. 지금 교재에 없는 6, 7, 8수는 하루의 시간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즉 6번째 수에서는 새벽, 7번째 수에서는 낮, 8번째 수에서는 저녁, 이런 형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작품인 거죠. 네,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대략 20분 정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게 이제 부과된 자료들,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차 시에서는요, 세 번째 221페이지에 있는 논매기 노래, 그리고 문항 설명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